안녕하세요. 오래도록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온 노년기 건강을 연구하는 83세 남순철 의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며칠 전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게 됐습니다. 72세부터 86세까지 어르신들 2,000명을 무려 20년 동안 추적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읽으며 저는 몇 번이나 책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속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마치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들었던 말들과 똑같았습니다. 60대 때 이것만 알았어도 그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돌이킬 수 없네요. 무려 82%의 어르신들이 같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사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믿기 어렵지요.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건강과 직결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설마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지금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돈도 시간도 체력도 거의 들지 않는 아주 쉬운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은 제가 지난 15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검증하고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중 어떤 분은 이 습관 하나로 병원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분은 밤에 잠을 푹 자게 됐고 기억력도 놀랍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에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제 계단 오르내리기가 겁이 나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아무 이유 없이 자꾸 불안하고 몸도 마음도 자꾸만 무거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제가 말씀드릴 7가지 비밀, 그중 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정말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경험과 변화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종이와 펜이 있다면 준비해 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내용은 나중에 다시 보려 해도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자녀나 지인 중에 이런 정보를 꼭 알아야 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행복한 노후를 위한 7가지 비밀,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아주 흔하게 오해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운동이라는 말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헬스장은커녕 마당 걷는 것도 힘들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노인복지연구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5년 동안 관찰한 결과입니다. 건강하게 지내신 분들의 공통점은 운동을 많이 한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주 작게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운동이 아닙니다. 움직임 자체가 약이 되는 겁니다. 걷지 않아 생기는 병은 많지만 천천히라도 움직이면 피는 돌고 기운은 살아납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지만 하루에 3번 잠깐씩은 꼭 일어나 움직여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밤에 종아리도 안 당기고 소화도 훨씬 잘 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알려드릴 움직임의 비밀입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6-9 법칙입니다. 이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3분, 점심에 6분, 저녁에 9분씩 작은 움직임을 하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 아침 3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방 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세요. 이게 3분입니다. 두 번째, 점심 6분입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거나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고 현관 앞을 잠시 오가 보세요. 이 정도 움직임만으로도 소화가 빨라지고 식곤증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저녁 9분입니다. TV 보실 때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광고 시간에 제자리에서 발을 움직이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방 정리나 옷 접기 같은 가벼운 일도 좋습니다. 이렇게 3번 나눠 총 18분만 움직이셔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근육이 탄탄해지고 뼈 건강도 유지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것이
그토록 큰 효과를 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정지 상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 생각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속적인 앉은 자세는 하루 담배 한 갑을 피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더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가고 장운동이 둔해지고 기력이 급속히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하루에 단 몇 번만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심장 기능이 좋아지고 근육이 약해지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뇌에 산소도 잘 공급되니까 기억력까지 향상되는 거죠. 실제로 어느 78세 할머니께서 이 6-9 법칙을 3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이불 정리와 화초 물주기, 점심엔 설거지와 문 앞 걷기, 저녁엔 손자와 텔레비전 보면서 팔 돌리기 운동을 하셨지요. 그랬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무릎 통증이 줄고 밤에 화장실 덜 가게 됐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삶 전체를 바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면 TV 광고 나올 때 일어나기, 이것 하나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내일은 여기에, 전화 받을 때는 서서 받기, 이것을 추가해 보세요. 모레는 화장실 가기 전에 방 안을 한 바퀴 돌기를 더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더해가면 일주일 후에는 여러분의 몸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고 밤잠도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움직인 만큼 회복합니다. 움직인 만큼 살아납니다. 지금 이 순간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만큼 몸이 무거우시다면 그게 바로 시작해야 할 신호입니다. 무거울수록 천천히일수록 더 꾸준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기억력과 치매에 대한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비밀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기억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걸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뇌를 자주 쓰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유전이거나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병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공동 연구팀이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뇌 자극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무려 68%의 치매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비싼 치료나 약을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주 간단한 습관을 반복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도 같습니다. 자주 사용하면 튼튼해지고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뇌를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TV를 본다든지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이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뇌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뇌는 움직여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상상할 때 뇌세포가 연결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를 깨어나게 하는 4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 뉴스 이야기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뉴스나 신문을 보신 후 그 내용을 말로 정리해 보세요. 혼잣말로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비가 온대. 정부에서 물가 대책을 발표했대. 이렇게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소리 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면 기억을 더듬고 문장을 만들고 입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뇌가 여러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숫자 거꾸로 말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2581이라는 숫자가 보이면 1850이라고 거꾸로 말해보는 겁니다. 버스 번호나 전화번호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훈련은 순간 집중력과 계산력을 한 번에 자극해 줍니다. 처음엔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숫자 감각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손 사용하기입니다. 평소에 오른손을 주로 쓰셨다면 왼손으로 물컵을 들어보세요. 문을 열어보시고 수건을 접어보셔도 좋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불편하지만 이런 낯선 움직임이 뇌를 새롭게 자극해 줍니다. 양쪽 뇌가 균형 있게 활성화되고
반응 속도도 좋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냄새 맡히기 훈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방, 욕실, 화장대 등에서 세 가지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리고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이건 커피 냄새야. 이건 비누 냄새네. 이건 화장품 냄새야.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냄새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건 치매의 아주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후각 중추는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의식적으로 냄새를 맡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경고 신호를 미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훈련법은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장소나 도구가 필요 없고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신 뒤 오늘은 맑다고 말해보세요. 신문을 읽고 제목 하나를 기억해 말해보세요. 배춧값이 올랐다네요. 이것도 뇌 자극입니다. 점심 무렵 마트 전단지에 나온 숫자를 거꾸로 읽어보세요. 4,580원은 854가 되겠죠. 그리고 후엔 물을 마시며 한 손으로 컵을 들어보세요. 평소와 반대 손으로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훈련이 됩니다. 잠들기 전엔 손자 사진을 보며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하나를 떠올려 말해보세요. 이 모든 행동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귀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83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처음 오셨을 땐 요즘 아무 생각이 없고 말도 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저는 아침 뉴스 한 줄 말하기와 냄새 훈련을 권해드렸습니다. 3주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선생님 요즘 생각이 좀 더 또렷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놀라운 건 그분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는 점입니다. 기억력이 좋아진 것뿐 아니라 마음까지 활기를 되찾으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력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뇌를 쓰고 있느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단 10분 내 뇌를 깨우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아침 뉴스 한마디 말하기부터 시작해 보시고 내일은 숫자 거꾸로 말하기를 추가해 보세요. 모레는 반대손으로 컵 들기, 그 다음날은 냄새 맡고 말하기.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치매를 늦추고 기억을 붙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몸과 마음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로움과 관련된 세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절대 혼자 계시지 마세요. 세 번째로 알려드릴 비밀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 나이에 친구가 어딨어?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지. 괜히 누굴 만나기 귀찮아.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혼자 집안에만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00명을 무려 15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주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던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7.5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병원비 지출도 3분의 1로 줄었고 우울감이나 치매 발생률도 절반 가까이 낮았습니다. 이쯤 되면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을 파괴하는 조용한 병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 한 사람과의 정기적인 교류만으로도 뇌와 심장이 살아납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몸도 마음도 치유받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4가지 만남의 생활 루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인사의 법칙입니다. 매일 아침 단 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시겠지만 이 짧은 인사가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를 떠올리고 작은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뇌 안의 생명력이 깨어납니다. 두 번째는 목요일 약속의 법칙입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목요일엔 꼭 누군가를 만나보세요. 특별한 약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같은 동네 친구와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도 좋고 복지관에 강좌 들으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인 만남은 뇌 자극과 정서 안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들려주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어릴 땐 말이야. 옛날엔 전기도 없었지. 이런 이야기 요즘 젊은이들에겐 너무도 신기하고 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손자, 손녀에게 짧은 옛날 이야기라도 들려주시다 보면 스스로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기억은 정리되고 마음은 따뜻해지고 내 삶이 더 단단해집니다. 네 번째는 배우기의 법칙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걸 배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배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복지관이나 마을회관에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노래교실, 그림 수업 등 배우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배움의 자리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인연이 건강을 부릅니다. 이 네 가지 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삶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76세의 김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거의 말도 하지 않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인사의 법칙을 권해드리며 매일 딸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시라 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뵈었을 때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더군요. 처음엔 딸이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웬일이냐고.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이젠 딸이 먼저 전화해요. 그 어르신은 그 후 복지관에서 노래 배우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집에만 있을 땐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요즘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이런 변화가 바로 만남의 힘입니다. 외로움은 병보다 무섭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치료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아침 인사 전화 하나만 해보세요. 자녀, 친척, 이웃 중 한 사람에게 잘 주무셨어요? 이 말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내일은 목요일 약속, 누군가와 산책 약속을 잡아보세요. 모레는 손자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주세요. 그 다음 날은 복지관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동사무소에 전화하셔도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작은 인사, 짧은 만남, 그것이 하루를 밝히고 건강을 지키고 기쁨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함께 웃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식사 습관에 대한 네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신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로 알려드릴 비밀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사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밥맛이 없어요.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요. 예전에 뭐든 잘 먹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때 대부분 나이가 드니 입맛이 떨어졌나 보다. 그냥 대충 먹자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면역력, 기력, 회복력의 근본이죠.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모시고 6개월간 식사 습관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단지 식단의 종류와 식사 시간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92% 어르신들이 입맛이 돌아왔다고 응답하셨고 병원 입원 횟수도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비싼 보양식을 먹은 것도 건강보조제를 드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아주 쉽고 간단한 5가지 방법만 꾸준히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첫 번째는 무지개 식사법입니다. 매일 5가지 색깔의 음식을 조금씩 드시는 겁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하얀색, 검은색. 예를 들어 빨간색은 토마토, 사과, 홍시, 노란색은 계란, 호박, 바나나, 초록색은 상추, 오이, 시금치, 하얀색은 두부, 배, 우유, 검은색은 김, 검은 콩, 미역. 이렇게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골고루 챙길 수 있습니다. 매일 식탁에 5가지 색이 보이게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면역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두 번째는 물 마시기 루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마시면 화장실이 자주 가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탈수는 모든 질병의 시작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목마름을 느끼는 기능이 둔해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마셔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 1컵, 아침 식사 전 1컵, 점심 식사 전 1컵, 저녁 식사 전 1컵. 이렇게 하루 4번만 의식적으로 마셔도 소화 기능이 살아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세 번째는 조금씩 자주 먹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기관의 탄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건 몸에 부담을 줍니다. 아침 7시 밥 반 공기, 오전 10시 과일 한 조각, 정오엔 밥 반 공기와 반찬, 오후 3시엔 요구르트 1컵, 저녁 6시 밥 반 공기와 반찬. 이렇게 하루 5회 소량씩 분산해서 섭취하시면 혈당이 안정되고 과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 챙기기입니다. 노년기엔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해요. 꼭 소고기, 돼지고기만이 단백질이 아닙니다. 계란, 두부, 우유, 콩 이런 식물성 단백질도 훌륭한 공급원이 됩니다. 하루에 계란 1개, 두유 1팩, 두부 반모 이렇게만 해도 근감소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천천히 먹기입니다. 음식은 꼭 20번 이상 씹고 넘기셔야 합니다. 급하게 드시면 위장이 놀라고 소화가 잘 안되며 영양 흡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중엔 TV를 끄세요. 음식의 맛향, 질감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식사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방법은 거창하지 않지만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83세의 이덕진 어르신은 1년 전만 해도 식사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 체중이 7kg 이나 빠졌습니다. 기운이 없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죠. 제가 위 5가지 식사법을 권해드리며 식사 일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선생님 밥맛이 돌아왔어요. 화장실도 훨씬 편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석 달 후 몸무게가 3kg 늘었고 스스로 장도 보고 산책도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된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5가지 색깔 음식부터 식탁에 올려보세요. 내일은 물 마시기 루틴, 기상 직후 물 1컵부터 시작하세요. 모레는 과일 1조각, 오전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그 다음 날은 계란 1알, 점심 반찬에 추가해보세요.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면 어느새 여러분의 식탁은 건강을 되찾는 밥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음식은 약입니다. 그리고 식사 습관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처방전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혹시 집안에서 자주 넘어지시거나 화장실이 위험하게 느껴지셨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5번째 비밀, 안전한 집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로 알려드릴 비밀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집안에서의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안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욕실에서 미끄러지신 적은요? 방문턱에 발가락을 찧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작은 사고가 어르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80% 이상이 병원에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집안 낙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중 95%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집안 안전 루틴 6가지는 돈도 많이 들지 않고 공사도 필요 없으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밝은 빛의 법칙입니다. 우리 눈은 나이가 들수록 어두운 곳을 잘 보지 못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빛의 감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조명이 생명줄이 됩니다. 집안의 모든 공간, 특히 현관, 계단, 화장실, 부엌은 밝은 전구로 교체해주세요. 40W에서 60W로만 바꿔도 눈의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전등 스위치는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야광 스티커를 붙여두면 어두운 밤에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끄럼 방지의 법칙입니다. 화장실은 특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물이 고여 미끄러지기 쉽고 좁은 공간이라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것입니다. 5,000원에서 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욕실 손잡이도 꼭 설치하세요. 벽에 부착하는 간단한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목욕 중에 균형을 잡기 쉬워지고 넘어질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통로 만들기의 법칙입니다. 집안을 걸어 다닐 때 방해되는 물건이 많으면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방과 거실 사이, 부엌에서 화장실 사이, 침실에서 현관까지의 길을 통로처럼 비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에 흩어진 전선, 작은 의자나 책상, 헝클어진 러그 모두 정리해주세요. 전선은 벽 쪽으로 고정하고 자주 다니는 길엔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네 번째는 손 닿는 곳의 법칙입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전부 허리 높이 선반이나 서랍에 두세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 의자나 발판을 밟다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많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곳에 있는 물건도 허리를 굽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리모컨, 자주 먹는 약, 컵, 접시, 손전등 같은 물건은 모두 손 뻗으면 닿는 위치에 두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앉을 곳 만들기입니다. 집안 여기저기에 잠깐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현관에 작은 의자를 놓으면 신발을 신을 때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부엌에 작은 스툴을 두면 요리 중간중간 쉴 수 있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긴 복도를 걷다가 힘들면 한쪽 벽에 의자를 두세요. 그 한 번의 휴식이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여섯 번째는 온도 조절의 법칙입니다. 어르신의 몸은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특히 거실과 화장실의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혈압이 급변해 심근경색,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난방 온도는 23도에서 26도 사이로 유지하시고 화장실에 작은 난방기구를 두거나 문을 자주 열어두어 기온 차이를 줄이세요. 온도계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9세 박상철 어르신은 거실 러그에 걸려 넘어지셔서 엉덩이 뼈에 금이 가셨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셨고 우울증 증세까지 생겼습니다. 가족들과 상담 끝에 작은 구조 변경을 시작했습니다. 전선 정리, 욕실 손잡이 설치, 현관 의자 놓기, 조명 교체를 하나씩 실천하셨어요. 한 달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집안이 훨씬 편하고 안심이 됩니다. 넘어지는 일이 없어지자 걸음걸이도 더 안정되고 외출도 다시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오늘은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만 깔아보세요. 내일은 현관에 작은 의자를 하나 놓아보세요. 모레는 전구를 더 밝은 것으로 교체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우리 집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장 따뜻하고 가장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내 편안한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비, 생활비, 각종 공과금, 월급은 없는데 돈 나갈 일은 계속 생기죠. 한 달이 왜 이렇게 짧지? 연금만으로는 모자라요. 모아놓은 돈이 언제까지 갈지 불안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75%가 노후 빈곤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은 수입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후 재정의 불안정 원인 중 무려 70%는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고장난 보일러 수리비, 자녀의 부탁, 손주의 학원비 등등 예상하지 못한 돈이 나갈 때 심리적 스트레스는 더욱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지출을 지혜롭게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아주 간단한 3단계 방법을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 고정 지출 줄이기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 중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항목들을 한 번쯤 꼼꼼히 들여다보세요. 보험료는 적절한가요? 비슷한 보험이 중복되어 있진 않나요? 통신비는 과하게 나오고 있진 않나요? TV, 음악, 앱 등의 유료 서비스는 정말 모두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만난 한 77세 어르신은 스마트폰 요금제만 바꿨을 뿐인데
한 달에 25,000원을 아끼게 되셨고 사용하지도 않는 보험 하나를 해지하시고 연간 60만 원을 절약하셨습니다. 이런 지출은 소리 없이 새는 물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산을 깎아 먹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금 만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아놓은 돈을 생활비와 함께 쓰시지만 이건 위기 상황에서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로 떼어둔 병원용 비상금 통장 하나를 만드세요. 매달 1만원, 2만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넣으세요. 아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상금은 안 쓰는 게 좋지만 막상 필요할 때 없으면 큰일이거든요. 이런 준비 하나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커지고 갑작스런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혜택 활용의 법칙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감면, 버스 지하철 요금 할인, 국립공원이나 박물관 무료 입장, 복지관 강좌 무료 수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혜택의 절반 이상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지관, 주민센터에 가셔서 어르신 혜택 안내 책자를 꼭 받아보세요. 또는 가족들에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봐줘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당하게 누리셔야 할 권리입니다. 그렇게 절약한 비용이 한 달에 3만원, 5만원씩만 돼도 연간 수십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제 한 분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어르신은 79세입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시며 늘 돈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치과 치료로 70만원이 넘는 돈이 들었고 그 후 불안감이 심해지셨죠. 제가 고정 지출 점검표를 드리고 휴대폰 요금제 변경, 보험 정리, 비상금 통장 만들기를 추천드렸습니다. 또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건강검진과 문화 프로그램도 소개해드렸어요. 3개월 후 어르신은 한 달 평균 지출이 6만원 줄었고 비상금 통장엔 20만원이 쌓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돈 걱정이 조금 줄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 삶의 중요한 수단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정된 재정은 건강과 행복의 기반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항목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내일은 보험이나 통신비 조금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세요. 모레는 비상금 통장을 만들고 만원이라도 넣어보세요. 그 다음 날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혜택 안내 책자를 받아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안정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비밀은 지금까지 알려드린 그 어떤 것보다 더 깊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음의 행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왠지 마음이 공하고 허전해. 자다가 눈을 떴는데 무슨 낙으로 하루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고독감과 허무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나이 들며 생기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금세 따라 아픕니다. 실제로 마음속 행복감이 낮은 어르신은 우울증, 불면증, 식욕부진, 고혈압 등이 질환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고 거창한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감정회복 루틴 3단계만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는 감사일기의 법칙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고마운 일을 한 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날씨가 좋았던 것, 따뜻한 차 한 잔 마신 것, 가족 목소리를 들은 것, 누군가 인사해 준 것, 아무거나 좋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작은 수첩에 짧게 적어보세요. 오늘 비가 안 와서 감사, 요구르트가 맛있어서 기분이 좋았음. 이렇게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습관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작은 기쁨을 찾는 연습이 됩니다. 2달 정도만 꾸준히 하시면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웃음 찾기의 법칙입니다. 웃음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입니다. 하루 3번만 웃어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웃을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몇 번만 해보면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집니다.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편이라도 챙겨보세요. 손주 사진을 자주 꺼내보며 그때 그 미소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웃는 것 자체가 마음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 비우기의 법칙입니다. 살다 보면 자식에 대한 서운함,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앞날에 대한 걱정이 가슴을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 감정 그냥 흘려보내세요. 자식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세요. 그들도 각자의 삶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젠 놓아주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속이 편안해지고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받는 행복보다 비우는 행복이 더 오래 갑니다. 제가 만난 84세 임장우 어르신은 늘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외로움이 마음을 무겁게 했지요. 제가 감사일기를 써보시라 권해드렸고 거울 앞에서 하루 3번 웃는 연습도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줄 쓰는 게 뭐라고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나 싶었어요. 자다가도 웃음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따뜻한 하루, 고요한 밤, 사소한 기쁨,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의 정수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밤엔 감사한 일 한 가지 적어 보세요. 내일은 거울 앞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모레는 자식들에 대한 걱정을 한 가지 내려놓아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비워가며 더 가볍고 편안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바꾸는 7가지 비밀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1. 움직임의 힘. 2. 뇌 건강의 습관. 3. 외로움을 이기는 만남. 4. 입맛을 살리는 식사. 5. 낙상을 막는 집 구조. 6. 경제적 지출 관리. 7. 감사와 웃음의 정서 관리. 이 7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